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비용이 동네 의원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통해 의원급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최저 금액이 25만 원, 최고 금액은 831만 원으로 3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치아에 보철물을 씌우는 크라운은 재질별로 가격이 달랐는데 치과 의원별 최저 진료비가 5만 원, 최고 비용은 360만 원으로 72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동네 의원 6만여 곳을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는 심평원 누리집 또는 건강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면서 암 정기검진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돼 일명 장마비로 불리는 장폐색이 동반된 상태에서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외과 연구팀의 분석 결과 절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된 대장암 환자 비율이 지난 2019년 11%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23%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해 암덩어리로 막힌 장에 금속망을 넣는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은 2019년 8%였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는 11%를 기록했습니다. 연구팀은 내시경 검사를 미뤄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대장암은 완전히 절제하지 못하면 치료 예후가 나쁜 만큼 완전 절제가 가능한 병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흡연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없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구미차병원 가정의학과 공동연구팀이 40세 이상 89만 7천여 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금연을 한 경우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도가 각각 23%, 26% 감소했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고 줄이기만 했을 때는 흡연량 변화가 없는 사람과 비교해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안전한 흡연 수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흡연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 등을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뇨가 있는 50견 환자의 치료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용하면 어깨 운동 범위를 직접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은 쥐 27마리를 대상으로 50견 모델을 만든 뒤 당뇨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당뇨가 있으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한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고 전했는데요. 주사 치료 그룹에서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 조직, 관절낭의 두께가 감소했고 이로 인한 관절 운동 범위의 뚜렷한 회복이 관찰됐습니다. 연구팀은 50견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한 관절 회복은 단순히 염증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연구로 염증 감소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관절낭 두께를 줄여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 2, 3세 아이 6명 중 1명이 비만 또는 과체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부모의 비만과 연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대 간호대 연구팀이 만 2, 3세 아이 400여 명과 이들의 부모 8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아이들 중에서 15.8%를 차지한 과체중, 비만아의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비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부모의 체질량 지수가 높으면 아이의 과체중 및 비만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 2, 3세는 생활 습관이 형성되기 전으로 부모가 비만인 경우 이른 시기부터 아이의 비만 예방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의료기기인 콘택트 렌즈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제대로 알고 또 사용하고 계신가요? 1880년대에 처음 등장한 콘택트 렌즈는 유리로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착용감이 좋고 또 눈의 산소 공급이 더 잘 되는 재료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이 콘택트 렌즈는요, 재질에 따라서 하드와 소프트로 나눌 수가 있죠. 현재 유통되는 콘택트 렌즈는 산소를 투과하는 단단한
RGP 재질의 하드 콘택트 렌즈와 하이드로겔, 또 실리콘 하이드로겔과 같이 수분 함량이 높고 말랑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도 나뉩니다. 시력 보정용, 치료용, 그리고 서클 렌즈 같은 미용용으로 분류가 되고 사용 시간에 따라서 활동 시간만 착용하는 매일 착용 렌즈와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 1일 이상 착용하는 연속 착용 렌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규격과 동등한 의료기기 기준 규격에 따라서 하드와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규정해 품목별로 허가하고 있는데요. 이 허가를 받으려면 지름, 두께 등 외관이나 도수, 자외선, 가시광선 투과율, 또 함수율, 산소 투과율, 눈 자극성, 세포 독성, 무균 시험 등등등 기준 규격에서 정한 시험 검사 항목 모두 적합해야 하고요. 자, 그 중에서도 함수율과 산소 투과율은 콘택트 렌즈의 착용감이나 착용 시간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함수율은요, 콘택트 렌즈가 머금고 있는 수분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난 건데요. 재질 특성상 자체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만 측정합니다. 함수율이 높은 콘택트 렌즈는 촉촉해서 착용감이 좋지만 주변 수분을 잘 흡수하는 만큼 수분 증발도 빨라서 건조한 환경에서 착용하는 경우는 되레 눈이 쉽게 건조해질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산소 투과율은 콘택트 렌즈의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산소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콘택트 렌즈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산소 투과율이 달라집니다. 눈의 각막에는 혈관이 없어 외부 공기와 눈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데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면 각막으로의 산소 공급이 방해받기 때문에 산소 투과율은 눈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실핏줄이 생기는 증상이 있다면 눈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콘택트 렌즈 사용을 멈추고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콘택트 렌즈를 건강하게 잘 사용하려면 구입 전에 안과에서 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눈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검사받고 또 착용 목적이나 착용 시간,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 중에는 콘택트 렌즈 전용 세척액으로 깨끗하게 세척, 관리하고 일회용 제품은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소프트와 하드 콘택트 렌즈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함수율이 높아서 착용했을 때 눈 안에서 마찰이 적어 초기 착용감이 좋고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 콘택트 렌즈의 움직임과 이물감이 적어서 스포츠, 레저 등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하죠. 다만 재질이 부드러워서 찢어지기 쉽고 산소 투과율이 낮은 제품은 장기간 착용했을 때 충혈, 각막 부종이 생길 수 있으며 콘택트 렌즈 자체의 수분 흡수 특성으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드 콘택트 렌즈는 소프트 대비 이물감이 높아 적응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적응 이후에는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소프트보다 일반적으로 눈물 순환, 산소 공급이 좋아 각막이나 결막의 병증 발생 가능성이 좋습니다. 다만 운동할 때는 이탈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